대한민국 전역에 발발한 정체불명의 좀비 바이러스 창궐, 서울역. 그리고 부산행 열차에까지 퍼지던 바로 그날. 외딴 길을 이용해 탈출 루트로 가고 있는 한대위와 가족들. 이 길이 맞는 거지, 전함. 이쪽으로 훈련 한두 번 온 거 아니야? 그 길에서 사고 난 사람들을 마주하지만 우리 애기만 좀 부탁드릴게요. 그들보다 가족의 안위가 우선인 한대위는 무작정 지나쳐버리죠. 간신히 일본행 배에 올라탄 그들. 동원이 괜찮아? 항로가 홍콩으로 바뀔 거랍니다. 그러나 목적지는 홍콩으로 변경되고 나 뭐 좀 물어보고 올게. 입구에서 사전 검사만 잘 했어도 벌어지지 않았을 일인데 그들 사이에 잠복해 있는 감염자. 잠시 한대위가 자리를 뜬 사이 그 객실에 있던 조카는 이미 감염되었고 아들을 잃은 눈앞에서 더 이상 한대위는 손을 쓸 수 없습니다. 좀비들이 그래도 예의가 있는 게 감정적인 대사할 때는 가까이 안 와줘. 거리두기를. 조카를 두고 갈 수 없는 누나는 결국 감염자가 되고 겨우 매형만을 살린 채 홍콩으로 무사히 도착한 그들은 이젠 주변국에서는 인정하지 않는 반도의 난민이 되어버렸죠. 그러던 어느 날 홍콩 마피아의 부름으로 모인 한국인들. There seems to be some people that are going back down into the peninsula to make their own fate. Zombies don't give a damn about all that gold and money which is just laying around there unguarded. 반도에 고립되어 있는 현금 수송 차량을 탈취해오라는 임무. 매형이 걱정된 정석은 마지못해 한국 행배에 오르고 불과 4년 만에 완전한 폐허가 되어버린 서울. 저거는 다 CG겠죠? 건물 안에 고립된 좀비들을 뒤로하고 마침 발견한 트럭 앞에서 정석은 본능적으로 자신을 지켜보는 자가 있다는 걸 알아채죠. 그때 좀비로 변한 트럭 기사를 빼내려다 클렉슨이 울리고 예상대로 일대의 모든 좀비들을 불러 모읍니다. 출발해, 빨리! 됐어. 일단 위기를 모면했다 생각한 순간 호련히 나타난 정체불명의 조명탄. 이렇게 고민할 시간에도 조명탄에 반응하는 좀비들의 숫자가 점점 늘어납니다. 습격을 피하다 차 사고로 튕겨나간 정석. 좀비를 피해 철민은 탑차 안으로 몸을 숨기고 맨손으로 좀비들과 싸우던 정석 앞에 나타난 구세주는 살고 싶으면 타요. 그를 지켜봤던 어린 소녀 준이. 우면허의 현란한 드라이빙 스킬로 좀비들을 제지하고 운전 진짜 와. RC카까지 이용해 좀비들을 몰아낸 뒤 무사히 현장을 빠져나오는데요. 그런데 트럭 근처에서 좀비를 유인하는 자동차가 한 대 더 있습니다. 저기가 아까 말씀하신 그 나이트죠? 아니 같은 나이트는 아니에요. 아, 네. 그들은 바로 뭐하냐, 이 새끼야! 631 부대. 나도 이 새끼야! 631 부대 본거지에 들어온 황중사가 물품 담당 김희병에게 원하는 것은 참치회도 아니고 고생했어. 가서 참치캔 하나만 가져왔으면 좋겠다. 나 소원이야. 소박한 참치캔 하나. 그마저도 이곳의 지휘관인 서대위 허락 없인 얻기 쉽지 않은데요. 서대님한테 먼저 보고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 이분 연기 되게 좋더라고요. 김희병. 저 여긴 지휘관입니다. 그 사이 트럭에서 발견된 철민. 숨바꼭질 하는 대로 들어가. 황중사가 그를 끌고 돌아간 사이 김희병은 트럭 안에서 달러 따발을 발견합니다. 뭐야 이거? 631 부대의 대장 서대위. 희망 없는 이곳에서 죽기를 각오하던 바로 그때 김희병으로부터 달러의 정체를 확인하곤 살아나갈 방법을 찾은 듯한데요. Hello, who are you? Smell? Who the hell are you? We are waiting around Incheon Port. You call me when you get there. 한편 트럭의 정체를 알게 된 건 민정도 마찬가지. 그럼 위성 전화는? 아마 트럭 운전석 옆에 하나 있을 거야. 지옥 같은 반도에서의 탈출을 위해 631 부대로의 잠입 계획을 구성합니다. 지금은 위험하니까 해가 지면 움직이자. 잡혀온 철민은 좀비 콜로세움에서 코리아 특급 번호를 부여받고 놀잇감으로 전락하는데요.
좀비 떼의 공격에서 버티는 자만이 살아남는 잔혹한 게임. 서대위는 탈출을 위해 황중사의 시선을 돌려놓기로 합니다. 그건 바로 숨바꼭질 놀이의 운영 시간을 늘리는 것. 그래서 오늘 밤은 숨바꼭질 무제한 24시간 풀개방. 좀 이상하지 않나? 약 먹은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눈치 빠른 황중사가 서대위와의 대화를 요청하러 왔는데요. 아, 오셨어요? 왜 그래요? 뭐가? 부식 좀 챙겨달라 그래도 개밥 같은 거 주면서. 둘러댈 만한 이야기가 없어 보이는 서대위의 위기에 서대위님 저 김희병의 갑작스러운 등장. 가만히 생각하던 황중사의 결론은 아, 그런 사이야? 이렇듯 황중사는 편견 없이 개방적인 데다 그 애들 어차피 내가 여기 오지 말라고 얘기해줄 테니까는 좋은 시간을 보내고. 거기에 눈치도 빨라 자리를 피해주기까지. 굉장히 보수적이지 않아요, 군인인데. 그럼. 네. 과거에 6.31 부대에서 도망쳐 나왔던 민정은 정석과 함께 이미 침투를 완료한 상황. 김희병, 야, 너 뭐해? 빨리 가자. 서대위와 마주하게 된 민정. 오랜만이야, 서대위. 아, 민정 씨 살아 계셨네. 어떡하냐? 위성전화 가지고 있지. 민정 씨. 민정은 서대위로부터 위성전화를 되찾은 후 돌려줘요. 빠져나가는데요. 이제 민정을 쫓는 건 황중사와 부하들 그리고 서대위와 좀비무리 전체입니다. 밖에서 대기하던 준이의 도움으로 인천으로 질주하기 시작하는 그들. 하지만 6.31 부대의 추격도 만만치 않죠. 꽉 잡아. 자동차 운전 실력만큼은 절대 뒤지지 않는 준이의 일격. 누구보다 길을 속속들이 잘하는 준이에게 6.31 부대의 추격은 애들 장난에 불과합니다. 저런 카체인신 찍은 것도 다 세트인가요? 차 안 다니는 길에서 찍고 이거는 다 이렇게 버추얼 이미지들은 따로 해서 합친 거군요. 고립된 좀비들까지 불러들여 6.31 부대는 완전히 고립됩니다. 그렇게 황중사는 참치캔 하나 먹어보지 못한 채 최후를 맞습니다. 무사히 도착한 인천항이지만 살아남은 서대위의 습격. 유일한 탈출 수단인 트럭까지 빼앗기게 됩니다. 홀로 홍콩 행배에 도착한 서대위. Oh my god, du gjør det. Nice to meet you. Nice to meet you too. 홍콩 마피아는 기다렸다는 듯 바로 사살하고 혼자 죽을 수 없는 억울한 서대위는 방에만 놓은 채 세상을 떠납니다. 그 사이 인천항에 유엔군이 도착하고 민정이 뒤에서 그들을 엄호해주다 결국 좀비에게 고립되는데요. 탈출만을 앞둔 상황. 정석은 민정을 구하기 위해 처음으로 마음이 가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의 진심을 한 민정도 무사히 좀비 늪에서 탈출하죠. 그렇게 제외한 그들은 비로소 반도 땅을 벗어나는데 성공하는데요. 원인을 알 수 없는 감염으로부터 폐허가 되어버린 반도에서 좀비보다 무서운 것은 서로를 향한 불신과 이기심이었던 것. 영화 반도였습니다. 여기는 마리아 사랑병원이에요. 아, 이 병원. 이곳은 30년 전만 해도 성당 수녀원이었답니다. 가난한 이들을 최고로 대우하라는 신부님의 유언에도 불구하고 이곳 병원장은 개인 병원을 차렸답니다. 방사선과에서 사랑을 즐기고 있던 한 커플. 누군가가 밖에서 엑스레이 촬영 버튼을 눌렀죠. 이후 병원에서는 사진을 몰래 촬영한 사람은 지워지고 엑스레이 버튼을 눌러 남의 사생활을 찍은 자에겐 관심도 없죠. 대상이 누구냐에만 관심이 집중됩니다. 찍힌 게 누구인가.
그것에만 관심을 보였어요. 윤영은 이때부터 고민에 빠지기 시작하죠. 이것도 너무 좋아. 십자가 보고 남자친구 성원과 자신이 바로 그 사진의 주인공이라 착각했기 때문입니다. 내 거 맞는 거 같아. 일로 와봐 잠깐만. 구기현 씨가 그렇게 옷을 벗고 나와요. 그러니까요. 촬영하는데 자꾸 살결이 닿아가지고 불쾌하셨나요? 불쾌까지는 아닌데. 확신에 찬 성원이 윤영의 사직서를 준비하고 했잖아. 나 이거 너무 웃겼어. 나 사직서. 굿바이.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는 씬이에요. 윤영은 이튿날 그 사직서를 들고 출근합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병원의 부원장인 경진이 윤영을 호출하죠. 문소리 씨. 네. 윤영 씨가 엑스레이 사진을 들고 가는 걸 본 사람이 있어요. 눈치껏 퇴직을 권고하는 경진의 말을 듣자 윤영은 갑자기 오기가 발동합니다. 부원장님이세요? 윤영 씨, 병원 뒷문으로 나가세요. 왜요? 윤영 씨 생각해서 그러는 거예요. 전 병원 안 나갈 거예요. 병원 계속 다닐 거예요. 내일 뵙겠습니다. 이게 너무 재밌죠. 연락드릴게요. 쉬세요. 내일 봬요. 그래요. 내일 봬요. 병원서 봬요. 버티기로 결심하고 다음 날 출근한 윤영은 병원 분위기가 이상한 걸 느끼죠. 사람들이 출근을 안 합니다. 약속이나 한 듯 단체로 출근을 하지 않은 직원들로 인해 병원 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경진은 모두가 나오지 않은 이유를 엑스레이 때문이라고 생각하죠. 부원장님. 직원들을 믿고 싶었던 윤영은 부원장님 지금 다들 거짓말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경진을 설득하기 위해 직접 직원의 집으로 찾아갑니다. 코미디의 질이 이제 기존 독립영화에서 볼 수 없었던.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예끔한 스위스랑으로 부탁해. 그런데 정말 아파서 쓰러져 있던 직원. 이를 본 경진은 품었던 의심을 거두기로 합니다. 우리 이제 사람 믿기로 해요. 그래요. 다음 사람한테는 가지 않는 게 좋겠어요. 하지만 다시 병원으로 돌아온 이들은 또다시 새로운 의심에 맞닥뜨립니다. 사과를 깎다가 다쳤다던 환자의 몸에서 나온 건 뜻밖의 총알이었죠. 수상한 환자를 신고하자는 경진을 애써 말리던 윤영도 그를 믿지 못하는 건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소염 주사 대신 수면 마취 주사를 처방을 가져서 마음대로 했어요. 왜 수면 마취 주사를 놔요? 부원장님께서 못 믿는 지셔서요. 또 상원까지 불러와 보초를 서게 했죠. 저 사람 누구야? 남자친구요. 괜찮아요. 혹시 모르니까. 의심이 발휘한 기지. 부원장 이경진, 간호사 여윤영. 결과적으로 신념을 바꾼 두 사람의 의심이 범인을 검거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한편 윤영의 남자친구 상원에게 드디어 일자리가 생깁니다. 싱크홀이 생기자 가장 신난 사람이 있었어요. 도시 곳곳에 생겨난 싱크홀이 사회적으론 재난이지만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던 상원에겐 좋은 기회가 되죠. 그와 함께 일하게 된 청년들도 대부분 비슷한 처지였습니다. 며칠간의 고된 작업이 이어지던 가운데 성원에게 문제가 발생합니다. 형 안 가요? 베이션이 꽃이 너무 좋아요. 나 반지 잃어버렸어. 윤영이 선물한 백금 반지 맥심을 잃어버린 그는 후배들과 함께 곳곳을 살펴봅니다. 다음 날 성원은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반지를 찾아냅니다. 후배의 발가락에 끼어있는 맥심. 막상 반지는 찾았지만 덮어놓고 달라 말할 수도 없는 애매한 상황이었습니다. 죽여버려. 또 아무 일 없는 듯 행동하는 후배의 모습에 적절한 시기도 놓칩니다. 형, 얘 별명이 뭔지 알아요? 야, 조용히 해. 뭔데? 얘가 진짜 손이 엄청나게 빨라가지고 아예 보이지도 않아서 진짜로. 때마침 지갑을 잃어버린 후배에게 적당한 타협을 시도하려던 상원은 형이 12만 원 줄 테니까 이 장면에 구교환님 연기 너무 좋아요. 아, 진짜요? 네. 형한테 반지 팔래? 반지요? 너 끼고 다니는 거 있잖아. 아까 얘기한 12만 원 줘봐요. 조금 찜찜하지만 며칠간 그를 괴롭히던 골칫거리를 해결합니다.
하지만 그가 되찾은 건 맥심이 아니었습니다. 발가락 반지가 손가락에 맞을 리가 없죠. 섣불리 후배를 의심한 까닭엔 그에 대한 선입견이 깔려있기 때문이었죠. 아, 한편 민영 씨도 성원이한테 맞은 적 있죠? 아니요, 전 맞은 적 없는데요. 좀 많이 싸웠어? 성원의 전 여자친구를 만난 윤영은 이 정도면 또다시 많이 의심이라는 큰 구덩이에 빠져듭니다. 우리끼리는 뭐 거의 스트리트 파이터지. 응? 평소 다정했던 성원의 행동 모두가 거짓처럼 보이기 시작했죠. 당사자에게 직접 물으면 간단한 일이지만 반대로 관계가 정리될 수 있는 복잡한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한번 품게 된 의심은 언젠간 다른 형태로 불쑥 표출됩니다. 재개발이 확정된 곳에 살고 있던 윤영이 당장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할 상황이 벌어집니다. 성원은 좋은 집을 구했다며 그녀를 급하게 부릅니다. 너 빨리 와야 돼. 나 어떤 여자랑 지금 같이 보고 있어. 그의 연락을 받으며 황급히 달려가던 윤영은 갑자기 괜한 트집을 잡기 시작합니다. 계단이라고 말을 해줘야지! 니네랑 오다 굴을 뻔했잖아! 글로 오는지 몰랐지? 야, 이거나 가져가라. 그들의 황당한 다툼은 결국 서로의 물건 빼앗기로 이어지고 현관 비밀번호까지 바꾸고서야 끝이 납니다. 며칠간 의심의 구덩이에 빠뜨린 질문을 끝내 묻지도 못한 채 성원과의 이별을 택한 윤영은 그곳에서의 추억까지 털어버리고 이사를 나갑니다. 윤영 씨는 자전거를 두고 가기로 합니다. 경진은 방금 이별을 한 윤영에게 윤영 씨만 알고 있어요? 혼자서 간직해온 의미심장한 말을 해줍니다. 우리가 구덩이에 빠졌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구덩이를 더 파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얼른 빠져나오는 일이다. 상황을 여기까지 끌고 온 이상 진실을 알고 싶었던 윤영은 성원을 찾아가 질문하기로 결심합니다. 여자 때린 적 있어? 솔직하긴 하지만 너무나 덤덤한 성원. 전 여친 때린 적 있어. 우와. 믿음과 의심에 대한 유쾌한 해석. 매기였습니다. 이옥석 감독님 작품의 부교환이란 배우가 배우로도 아니면 아까는 뭐 편집도 했다고 하시고 또 이 작품에는 프로듀서로 이렇게 참여하기도 하고 그렇게 서로를 믿을 수 있는 그 작업 콤비 같은 거죠. 어떠한 아이디어를 이야기할 때 창피함이 없는 것 같아요. 되게 그게 최고인데. 네, 조금 이렇게 불편한 관계면 보잘것없는 이야기를 던질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예 없는? 처음 만난 작품이 어떤? 제 4학년 부경이라고 제 영화학교 졸업 작품이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배우로 참여 부탁드린다고 처음 만나게 됐었어요. 아, 진짜야? 연애 다큐라는 작품도 있었고 방과후 티타임 리턴즈, 네. 그다음 플라이 투 더 스카이, 세 마리. 두 커플은 굉장히 본 적 없는 변주를 서로 이렇게 지속시켜주는 에너지를 잘 교환하고 있는 것 같고 특히 최근에 100 곱하기 100명의 감독 음료수 프로젝트에서 로미오의 눈을 가진 자라고 단편 영화 100초짜리를 만들었는데요. 조회수가 1등이고 100편의 작품 중에 와. 소중히 자. 구견배는 어디다 갖다 넣어도 부숙 촬영하면 현지인 같아. 싫어할 것 같아서. 가서도 헌팅을 잘해. 로케이션이 소정아 집 앞이야. 근데 나 아까 차에서 내릴 때 보니까 누구랑 같이 쓱 들어가던데. 끊을게. 하지마. 내가 노력하고 있는 거 알잖아. 네가 헤어지자고 했어. 이거 목소리 감독님. 감독님 목소리예요. 소정아 창문 한 번만 열어주면 안 돼? 추워. 소정아 지금 7월이야. 소정아 뭐해? 뭐야? 보인다 보여? 거짓말했어. 누구랑 있어? 너 거짓말했어. 어디 있어? 뭐야? 빵이다. 아이고. 아, 아이,